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참 안타깝고도 긴박한 보수 진영의 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른바 원내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달성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연결고리는 당 소속인 유영하 의원을 통했을 겁니다. 유영하 의원 역시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지만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큰 누를 끼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점식의 이 방문을 보면서 저는 깊은 우려와 함께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서 공이 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수진영 전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졌던 핵심 두 가지 오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점식과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의 세치하에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파 정당이 맞긴 맞습니까? 수많은 보수파 국민들과 당원들은 절대 절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출범한 장동혁 체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당 안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새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정점식을 앞세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당에 지분이 있다고 착각해온 조정동 같은 레거시 언론들, 온갖 사이버 레카들, 거기다 한동훈을 내세워서 장동혁 체제를 몰아내려고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장동혁은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그 무도한 맹공을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참정권 회복과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올림픽 공원으로 나가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숨쉬며 싸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응답하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 당의 중진과 원로라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장동혁을 몰아낼 궁리만 하고 수작만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작들이 당원들의 철벽에 막혀서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의원들의 함이라는 거짓 포장까지 해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오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5년 당시에 박근혜 당 대표는 2002년에 있었던 차떼기 사건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당사와 연수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로 찾은 것은 당시 보수 진영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매각만큼은 저를 비롯해서 떠지는 수많은 이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연수원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정당의 이념을 교육하고 당원의 체질을 고양하면서 정당인으로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견착하는 정당의 영혼이자 정신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연수원을 팔아치운다는 건 곧 당의 정신과 뿌리를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과 이념 무장이 사라져버린 당은 정체성을 잃었고 오늘날 사올 줄도 모른 채 기득권만 챙기는 무능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당사와 연수원 매각의 판을 처음 짠 것은
최병렬 전 대표였고 최종 결단은 박근혜 대표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를 총괄하고 강행했던 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초기 신탁계획은 김형호 사무총장, 2005년 최종 국고기속 실무집행은 김무성 당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 방향을 책임진 이항구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당의 정신은 황폐의 길로 들어섰고 정당을 망가뜨린 자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오판은 바로 2015년 중국 전성절 행사와 천안문 열병식 참석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정치인과 외교라인이 이 참석을 부추겼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미중 사이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참석을 권유했고요. 청와대 주기철 외교안보수석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랑 임시정부 재개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적극적인 공세도 더해졌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서방 자유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중국의 군사굴기와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 전원 불참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천안문 성로에 올라가서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했던 것입니다. 이건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 신뢰를 크게 흔들었고 중국 경사론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온 명백한 외교적 패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딱 1년 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이 시작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미끼와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중국한테 대문을 덜컥 열어주고 뺨을 세게 맞은 꼴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과거는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점식의 사저 방문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또다시 오판을 내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점식을 조종하는 간신들의 수작에 혹시라도 넘어가시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던 수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왜 장동혁 체제에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마침내 정통 보수파의 기치를 들고 진짜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낼 인물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판을 유도하고 당을 망쳐놓은 자들의 잔당들, 그리고 그 기득권에 합류하려는 한동훈 같은 류의 정체불명의 협작꾼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정정식 원내대표를 바지사장으로 앞세워서 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결코 또다시 속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진 순환과 세월을 견뎌내며 얻으신 정세 판단력과 성숙함으로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장동혁 체제의 개혁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정말 안타깝게도 세 번째 오판이 일어난다면 이 땅에 정통 보수파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부디 간신들의 세처에 또다시 속지 마시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한 장동혁 체제가 보수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보수 혁신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당원과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재천의 바로정돈, 오늘 영상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